셀트리온 그룹 2023년 신약 개발로 새로운 도약, 신약 개발만이 살 길이다. 셀트리온 금요일 플러스 0.60% 상승, 헬스케어 플러스 1.01% 상승세를 보입니다. 제약은 마이너스 0.15% 조정 양상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지난 1월 4일날 바닥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 이후에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제약 역시 1월 들어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한 상태죠. 이에 따라서 단기적인 조정이 조금, 즉 쉬어가는 상황들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그룹의 2023년 신약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2023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동,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이렇게 해서 23년 올해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죠. 여기서 핵심은 첫 번째로 신약 개발, 두 번째로 북미 지역의 직판 체계, 이 두 가지로 핵심을 좁힐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셀트리온 그룹에서 발표한 2023년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 강자를 넘어서서 이제 신약 개발 회사로 변신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셀트리온은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신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물질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에서 패스트 팔로잉 전략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선행 제품들을 면밀히 연구를 해서 빨리 따라가겠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신약 쪽에서 ADC 항암제 쪽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항체와 약물을 접합하는 기술, ADC 기술인데요. 이 부분이 작년에 이미 히트 상품인 N2가 나왔잖아요. 일본의 다이치 신교하고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을 한 유방암 치료제잖아요. 효능이 입증이 됐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새로운 개념에서의 항암제는 ADC 쪽에서 나온다. 이러한 이제 분위기로 가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죠. 최근 들어서 국내의 피노바이오와 공동개발 계약을 했잖아요. 한국의 ADC 전문 개발사인 엑수다는 지분 투자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ADC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특히 ADC 쪽은 지금 항암제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형을 바꾸는 건데요. 최근에 발표한 내용이죠. 미국의 라니 테라퓨틱스하고 경구형 항체 치료제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까지 항체 치료제는 어쨌든 간에 자가 면역 치료제든 항암제든 간에 주사를 통했잖아요. 정맥 주사를 통하든 피하 주사, 즉 SC형이잖아요. 자가 주사형으로 가든 어쨌든 주사를 통해서 항체 치료제들은 투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먹는 것으로 알약이라는 이야기죠. 경구형이란 것은요. 알약 형태로, 캡슐 형태로 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의 라니 테라퓨틱스하고 공동 개발에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 제품은 첫 번째로 우스테키누맙인데 이것은 뭐냐면요. 스텔라라 쪽의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경구형도 함께 개발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텔라라 쪽도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데요. 이쪽도 정맥 주사형하고 피하 주사형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새롭게 먹는 경구형으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헬스케어는 북미 쪽의 직판 체계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북미 지역 쪽에서는 베그젤마를 제1주자로서 올해 상반기 미국에 출시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7월 1일 하반기에는 유플라이마가 미국에 출시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한 미국의 직판 체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2023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쪽의 직판 유통 체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요. 이미 셀트리온 USA를 인수를 했잖아요. 이것은 미국 쪽의 의약품 유통 라이선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의 인원들도 충분히 채용을 마무리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은 핵심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베그젤마는 사보험회사 쪽에 선호의약품으로 등록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플라이마는 PBM 쪽에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제약은 화학 쪽이잖아요. 케미칼 의약품 쪽이긴 하지만 역시 케미칼 쪽의 신약과 계량 신약을 발굴을 하겠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셀트리온 제약은 다케다 제약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인수를 했잖아요. 따라서 당뇨병 치료제, 고혈압 치료제 이 부분에 집중을 좀 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계양 신약 개발도 계속 하겠다는 것이죠.
그 외에 셀트리온 홀딩스, 스킨큐어,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핵심은 역시 신약 개발이죠. 자, 현재 신약 개발로 가야 되는 것은 그럼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바이오 시밀러 부분은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은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을 대비하는 신약 쪽으로 가는 것인데요. 그동안의 바이오 시밀러 개발을 통해서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이잖아요. 신약 부분의 시장이 훨씬 큰 것이고 또한 수익성 측면에서도 신약 쪽이 큰 것이잖아요. 따라서 셀트리온은 신약 쪽으로 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2030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2030년 해봐야 앞으로 10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다면 회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10년으로 끝날 것이냐, 앞으로 또 10년, 앞으로 10년 계속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10년 후가 아니고 그 이후도 내다볼 때는 결론적으로 신약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특히 앞으로 특허가 만료되는 의약품들을 보시더라도요. 더 쉽게 보시면요. 올해 9개의 블록버스터가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매출 규모도 크잖아요. 여기 이제 휴미라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까지는 매출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죠. 즉 특허가 만료된 제품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제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28년과 2029년에 금액이 좀 크잖아요. 그 다음에 2031년에 이제 금액 규모가 큰 의약품들이 특허가 만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특별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추세는요, 바이오 시밀러보다는 신약 쪽으로 가는 것이죠. 특히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는 만들 것은 다 만들었고 또한 바이오 시밀러 쪽도 다 거의 된 것이죠. 그렇다면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쪽도 이제 신약 쪽으로 가는 것이고 특히 항암제 쪽은 ADC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신약 쪽으로 세계적으로 바이오 의약품 쪽의 추세가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전 세계적인 제약 산업, 바이오 의학 산업 트렌드를 셀트리온 그룹도 지금 잘 발맞춰서 따라가고 있다,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핵심을 잡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의 큰 새로운 파이프라인 개념을 보시면요, 일단 2025년까지는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악템라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 쪽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나가는 전략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2025년 이후부터도 새로운 제품을 지금 10개를 지금 연구, R&D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0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어떤 것은 바이오 시밀러로 가는 것도 있고 또 항암제 쪽은 대부분 아마 신약 쪽으로 갈 거예요. 바이오 시밀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쪽도 열심히 R&D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PCSK9은 뭐냐면 고지혈증 치료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암제 쪽에 PD-1이라든가 HER2라든가 HER2 ADC 이런 부분들은 항암제 쪽은 대부분 아마 신약 쪽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자가면역 치료제 쪽에서도 새로운 분야 쪽으로 좀 가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바이오 시밀러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신약 개념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반으로 간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5년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그 이후가 문제잖아요. 이런 제3의 물결 분위기는 결론적으로 신약 쪽이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신약 개발의 큰 파트를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잖아요. 자체적인 개발하는 항체 신약, 이것은 우리가 일부 뭐 성공이다 실패다 말이 많지만 어쨌든 레키로나즈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mRNA가 있잖아요. 이것은 백신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도 트라이링크스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집중적으로 가는 것은 ADC 분야하고 이중항체 분야란 말이죠. ADC 분야도 그렇고 이중항체 분야도 그렇고 자가 면역 쪽보다는 항암제 쪽에 치중하고 있다는 측면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ADC 쪽의 항암제 개발 이런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추면서 링크 페이로드 기술, 이것은요 국내 피노바이오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플랫폼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플랫폼화라는 것은 정형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쉽게. 그 다음에 이중항체 부분도 HER2 양성 유방암 부분에 지금 적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AB 프로사하고 이미 공동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의미가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항암제 시장하고 자가면역치료제 시장을 봤을 때는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은 신규 시장보다는 기존 시장 규모가 더 크잖아요. 반면에 항암제 시장은요, 신규 시장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셀트리온 쪽에서는 ADC 기술이라든가 이중항체 기술을 통해서 항암제 쪽으로 먼저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한 주 동안에 외국인들은 37억의 매도 우위를 보인 반면에 기관들은 255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상황이죠. 주가도 한 주 동안 소폭식 상승세를 이어왔다, 이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17만 500원 선이잖아요. 이 선이 바로 배당락 가격인데요. 그 가격 근처까지 현재는 회복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기적인 상승에 따라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다음 주에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는 한쪽에서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냈고, 또 한쪽에서는 컨센서스보다 조금 못하다, 하회하는 보고서를 낸 상태거든요.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에 대한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음 주에 좀 나올 겁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단기 상승에 따라서 조금 주춤 쉬어가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해서 다시 폭락한다, 또 4분기 실적이 큰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올해의 실적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4분기 실적에 대한 주가는요, 이미 반영이 끝났다는 측면으로도 한편으로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헬스케어도 같은 맥락이고요. 헬스케어 주관으로 보시면 외국인들이 51억의 매수 우위죠. 반면에 기관들은 15억 매도를 한 모습입니다. 셀트리온과 맥을 같이 할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제약은 주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12억 매도 우위, 기관들이 10억 매수잖아요. 제약은 여기서 조용하게 안정적인 움직임이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이번 한 주 동안 1조 7,476억의 매수 우위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9,889억의 매수를 보여주면서 시장이 이제 완전히 바닥 확인하고 상승세로 돌아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고점대죠, 2,500선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외국인들이 1월 효과잖아요. 이런 측면에서의 포트폴리오를 채우는 측면에서 시가총액 1등, 2등 종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일부 은행주 쪽이죠, 금융지주 쪽을 매수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죠. 따라서 2023년의 전체적인 시장은 하락의 개념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의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현재의 상황은 단기적인 바닥 개념은 확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으나,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 추세로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상황들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 해서 시장이 나쁘다는 측면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175억의 매도 우위, 기관들은 2121억의 매도 우위를 보인 상황이죠. 코스닥은 연초에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가 원래 조금 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도 주말에 다우지수는 0.33% 올랐고요. 나스닥도 0.71% 상승인데요. 미국 시장도 뭐 여기서 더 이상 추락하는 그런 과정보다는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은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은 아닐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올랐기 때문에 조정의 가능성은 있지만,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2023년은 기대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개념보다는 긴 흐름에서 상황을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